아직 뭐 용산에서 특별히 이 방통위를 폐지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단계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몇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제가 뭐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 폐지 언급은 제가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이제 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산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지금 정부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방통위 폐지를 하겠다는 게 최민희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용산하고 이게 교감해서 하는 얘기인지 사실 저희들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방통위가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이제 이소위에서 방송 3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논의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이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처리가 안 됐던데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다가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가 돼서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과 기존의 안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지는 법인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13개 법안, 13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41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이기 때문에 KBS, MBC, 방문진, EBS 다 합쳐서 40여 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사의 수를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0년도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주 현재 안보다 좋은 안이 나왔다면 그리고 여와 야가 뭐 공수가 바뀔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묘안이 나왔더라면 진작 그 안이 채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법안 보다도 운용을 예. 제대로 잘 해야지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상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지금 이제 뭐 국회하고 또 이런 언론 관련 단체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저는 이거 용산에서 동의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걸 용산에서 이 법을 과연 오케이 할까 흔쾌히 이것도 혹시 상임위원장께서 간사하고 따로 이걸 추진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도 이걸 용산에서 물어봤더라고요. 그 홍보수석한테 이게 지금 용산의 입장하고 이게 당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듣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백브를 한 게 아니라 보도가 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저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주요하게 다룰 이슈들이 이게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방송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우리 공영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의 업무에도 영향이 큰 부분들인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도 말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고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면 제가 이전에 나온 법안들하고도 아까 그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으로서부터 독립 또 자본 권력으로서부터도 독립을 해야 하지만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예.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지난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영방송을 지금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우리 위원장님, 간사분, 그리고 관련 법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민노총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저도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방송 장악은 없습니다. 저희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것이며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과기부에 있는 유료 방송 규제를 방송 주무 기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나 MBC, EBS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정훈 위원이 아까 적나라하게 증언하셨듯이 정권만 바뀌면 방송 3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다가 대통령만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방송 3법 통과시키지 않고 방송 장악하려고 보수 정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랄하게 그리고 진보 정권은 사장 교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박정훈 위원이 이 안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 이 안을 대통령실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